서울 강남의 고급 카페. 통유리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유리잔 위에 반사되고 있었다. 윤서진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서류에 마지막 전자서명을 했다. 계약서에는 세 채의 상가 건물 명의가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었다. 순간 화면 위로 계약 완료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다가왔다. 윤서진 대표님, 이번 투자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진은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여유롭게 답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각이 있어야 해요. 남들보다 반박자 빨리 움직이면 그게 기회가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다. 주변의 시선이 한껏 집중됐다. 카메라 플래시 사이로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남편 최도연이었다. 그는 말없이 커피를 저으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인의 말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단정한 셔츠 소매 아래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서류를 넘기며 재무표를 다시 들여다봤다. 당신, 오늘 인터뷰 너무 멋있었어.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서진이 차 안에서 먼저 말을 꺼냈다. 도연은 운전대 너머로 짧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한 건 다 그렇지. 그의 말은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건조했다. 서진은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다. 또 그런 표정이네. 내가 벌어온 돈이 불편해? 불편한 게 아니라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아서 그래.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아. 돈은 속도를 타는 거야. 그녀의 말에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은색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엔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서진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다시 장부를 확인했다. 총 자산 30억 원, 순이익 11억 원. 그녀의 손끝이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숫자가 빛났다. 도연은 옆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다. 이건 다 당신이 번 거야. 나도 이제 그만 신경 꺼야 할까? 서진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건 우리 돈이야. 하지만 내가 움직이니까 불안하지? 불안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내가 실수할 리 없다는 걸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짧은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장부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중계좌 정리 좀 하자.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중계좌? 그건 당신이 모르는 거래들을 위해 필요한 거야. 그게 위험하다는 말이야. 위험은 감수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난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어. 그녀의 말투엔 단호함과 자만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접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방 안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TV에서는 부동산 시세 그래프가 천천히 오르는 화면이 반복됐다. 서진은 화면을 향해 말했다. 봐, 결국은 올라. 나는 흐름을 읽을 줄 알아.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먼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 초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던 시절. 그때의 서진은 웃음이 많았다. 손에 쥔 게 없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숫자와 이익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 변화를 탓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그녀의 세계 밖에 존재한다는 걸 느꼈다. 오늘도 나한테 고맙다는 말은 없네.
서진의 말에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고맙지. 다만 그게 우리가 함께한 결과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비꼬는 거야? 비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는 말을 삼켰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꺼냈다. 이건 축하해야 하는 날이야.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세 채나 늘었어. 그녀는 잔에 와인을 따르며 웃었다. 도연 씨, 건배할래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잔을 들었다. 그래, 축하해. 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속에서 짧게 울렸다. 서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당신도 이제 걱정하지 마. 이 집, 이 차, 이 삶 다 계속 유지될 거야.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가 돌아선 뒤 테이블 위에 놓인 장부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거기엔 복잡한 자산 흐름표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그 장부와 똑같은 파일을 복사했다. 그의 손끝이 무표정하게 움직였다. 서진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녀가 중얼거릴 때 도연은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존경도 사랑도 아닌 묘한 거리감과 피로감이 섞인 눈빛이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가까워졌다. 서진은 침실로 들어갔고 도연은 홀로 거실에 남았다. 노트북 화면엔 숫자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장부를 한 줄씩 확인하며 데이터를 옮겼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서진이 자는 동안 그는 그녀의 재산 흐름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다. 새벽 3시, 그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실에는 와인잔 2개와 찢어진 신문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신문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끝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다. 도연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지.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불빛이 꺼진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장부 한 장이 미세한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 장부 속에는 아직 서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숫자가 하나 추가되어 있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카페거리. 유리창 너머로 봄비가 흩날리고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윤서진은 테이블 맞은편의 김나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연은 깔끔한 정장을 입은 채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완전히 다른 급이에요. 도심 재개발 구역 중 마지막 남은 알짜 지역이에요. 이걸 선점하면 최소 2배, 아니 3배는 갑니다. 서진은 커피를 젓던 손을 멈추고 눈썹을 찡그렸다. 리스크는 없어요. 구청 승인도 이미 떨어졌고 투자자들도 다 들어왔어요. 당신이 늦게 알았을 뿐이에요. 서진은 화면에 띄워진 재개발 조감도를 바라봤다. 초고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미래의 도시 이미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필요한 금액이 얼마죠? 기본은 10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 블록을 통째로 잡으면 훨씬 커질 수 있죠. 30억 중 일부만 움직이면 충분해요. 서진은 짧게 웃었다. 나연, 넌 나한테 언제나 기회를 줬지. 이번에도 틀림없겠지? 나연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 씨, 난 당신 덕에 지금까지 왔어요. 이건 나도 같이 들어가는 거래예요. 실패할 리 없어요. 그 말에 서진의 표정이 풀렸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내들었다. 좋아. 이번엔 크게 가보자.
나연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역시 서진 씨, 안목이 다르네요. 서진은 계약서를 훑으며 서명을 마쳤다. 볼펜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 순간 나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서진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밤이 깊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실불을 켜고 서류를 꺼냈다. 계약서, 등기확인서, 송금 내역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남편 최도연은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은 또 무슨 계약이야? 이번엔 완벽해. 나연이랑 같이 하는 재개발 프로젝트야. 그는 조용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투자금 10이요? 좀 많지 않아? 큰 돈을 벌려면 그만큼 써야지.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요즘 사기 많잖아. 서진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또 의심이야? 당신은 왜 항상 내가 하는 일마다 불안해하는 거야? 불안해서가 아니라 너무 완벽해 보여서 그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서진은 서류를 뺐듯이 다시 가방에 넣었다. 걱정 마. 나연은 나를 절대 속이지 않아.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후 도연은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그의 화면에는 아내의 투자 계좌 기록이 떠 있었다. 그는 계좌 이체 내역을 살폈다. 자금이 이동된 곳은 세움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의 신설법인이었다. 그는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입력했다. 하지만 공식 등록일이 불과 열흘 전이었다. 이상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봤다. 며칠 뒤 서진은 나연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도심 외곽의 재개발 구역, 낡은 상가와 철거 현장 사이로 광고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미래형 스마트타운, 선착순 분양 중. 서진은 현장을 둘러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이곳이 변하면 진짜 대박이겠네. 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 달부터 본격 공사 들어가요. 그 전에 자금만 확정되면 돼요.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했다. 네, 지금 서진 대표님 옆에 계세요. 내일 오전 송금 들어갑니다. 서진은 잠시 눈길을 돌려 나연의 표정을 살폈다. 무언가 이상하게 차분했다. 그녀의 얼굴에 긴장과 미소가 동시에 엇갈려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기분이 들떠 있었다. 도연 씨, 내일이면 돈이 돌아올 거야. 이번엔 진짜 인생이 달라질 거야.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정말 나연을 믿는 거야? 당연하지. 나한텐 가족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을 나도 예전에 들었어. 무슨 뜻이야? 그녀는 한 번도 자기 돈으로 투자한 적이 없어. 항상 남의 돈으로 했지. 그건 정보력이지. 투자자는 정보로 움직이는 거야. 서진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도연의 눈빛은 어딘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은행 창구에서 송금 버튼을 눌렀다. 송금 금액 12억 5천만 원. 전송 완료. 그녀는 웃으며 전화를 걸었다. 나연, 이체됐어. 좋아요. 오늘 중으로 계약자 명단에 올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의 노트북 화면에는 이상한 알림이 떴다.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잡혔다. 그는 송금 계좌를 추적했다. 세움 디벨롭먼트 대표자 김나연. 다음 화면엔 짧은 문장이 나타났다. 계좌 해지 요청 완료. 도연은 숨을 멈췄다. 서류상 회사는 이미 폐업 신청 중이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들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야? 은행이야. 왜 그래? 지금 당장 나연한테 전화해.
그 회사 없어졌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서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아. 그녀는 전화를 들고 굳은 채 서 있었다. 주변의 사람 소리가 멀어지고 귀에는 도연의 목소리만 울렸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미 사라졌다고. 통화가 끊긴 후 서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고 송금 확인 문자만 화면 위에 남아 있었다. 12억 5천만 원 출금 완료. 그녀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은행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그 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연, 설마 너까지. 그날 밤 도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잠든 뒤 그는 몰래 이메일을 열었다. 세움 디벨롭먼트 내부 자료라는 제목의 메일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거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발신자는 김나연이었다. 도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이야. 그날 이후 윤서진의 삶은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무너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금 지연이라 생각했다. 나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고 그녀의 사무실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간판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서진은 휴대폰을 쥔 손을 떨었다. 설마 이럴 리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숨은 거칠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도연은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서진은 문틈 사이로 그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보다는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 뭘 보고 있어? 그녀가 묻자 도연은 천천히 모니터를 돌렸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부동산 투자 사기, 150억 피해 발생. 주범 김나연 검거 수사 중.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럴 리가 없어. 나연이 그럴 리가 없다고. 서진은 경찰서로 달려갔다. 나연의 이름은 수배 명단 맨 위에 올라 있었다. 담당 형사는 그녀를 알아보고 말했다. 피해자 중 한 분이시죠? 윤서진 씨?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돈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 힘드실 겁니다. 자금이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돼서 찾기 어렵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나왔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우산을 펼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현관 앞에서 멈췄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 아래 도연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도연 씨, 나 다 잃었어. 그의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나연이 날 속였어. 내 전 재산이 사라졌어. 도연은 조용히 모니터를 닫았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그의 말투는 냉정했다. 무슨 뜻이야? 내가 피해자인데. 서진, 당신은 경고를 무시했어. 그리고 지금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믿은 사람은 당신보다 한 수 위였다는 거지. 그녀는 그 말에 입술을 떨었다. 당신은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거야?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너무 완벽하다고. 하지만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지.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은 왜 그렇게 차가워? 도연은 짧게 웃었다. 이제 와서 감정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그의 시선은 서류가 아닌 그녀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압류 통보가 날아왔다. 서진의 예금, 건물, 주식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다.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30억 원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집안의 공기도 변했다. 평소처럼 반짝이던 대리석 바닥이 차갑고 낯설었다. 서진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주변엔 가구와 명품 가방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도연이 다가와 말했다. 정리할 건 정리하자. 이 집도 곧 나가야 해. 뭐라고? 대출이 걸려 있었어. 이자만 남았지. 그걸 왜 이제 말해? 당신이 묻지 않았잖아.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당신 혹시 나한테 뭘 숨긴 거야?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숨긴 건 없어. 다만 준비는 했지. 준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당신 이름으로 된 계좌들을 내가 확인해뒀어. 확인이라니, 내 돈을 왜 당신이? 그건 우리 돈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신은 당신 돈이라고만 생각하더라.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럼 내가 다 계획했단 말이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도연 씨, 설마는 내가 만들었지.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갔다. 시간이 흘러 집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가구들은 매각되었고 통장에는 생활비만 남았다. 서진은 전세 계약을 해지당하고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천장에는 형광등 한 개가 깜빡거렸다. 그녀는 짐을 내려놓고 숨을 내쉬었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은 초라하고 낯설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그녀는 한동안 거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밤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다.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없었고 제목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당신의 남편이 한 일. 그녀는 숨을 삼키며 메시지를 열었다. 화면에는 송금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중 마지막 줄에 적힌 문구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수취인 최도연. 서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이게 뭐야?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번지며 화면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새벽이 될 무렵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장에 남은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다. 창문 틈으로 빛이 스며들었지만 반지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에는 다짐이 서려 있었다. 내가 정말 무너졌는지 그건 이제 내가 확인할 차례야.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유리창엔 먼지가 끼어 있었고 그 위로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윤서진은 좁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벽에는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습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책상 위엔 아직 풀지 못한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상자에서 명품 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다. 손에 쥔 순간 예전 기억이 스쳤다. 그 가방을 사던 날 그녀는 도연에게 말했다. 이건 나 자신에 대한 보상이야. 그 말이 떠오르자 서진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지금의 그녀에게 보상은 없었다. 남은 건 한 달치 월세와 몇 벌의 옷, 그리고 망가진 자존심뿐이었다. 휴대폰엔 비톡촉 문자와 광고 전화가 번갈아 떴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화면을 넘겼다. 고객님, 납부 기한이 지났습니다. 서진 씨, 혹시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 없나요? 익숙한 목소리들이 하나씩 쌓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도움? 누가 나한테 도움을 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낮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창문 밖에선 아이들이 공을 차며 웃고 있었고 그 소리가 반지하 안으로 묘하게 울려 퍼졌다. 서진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실패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전날 밤 받은 이메일이 쥐어져 있었다. 당신의 남편이 한 일. 그 문장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서진은 조용히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볼살이 빠지고 눈 밑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이게 내 얼굴이었나? 한때는 세련되고 당당하다고 믿었던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얼굴엔 자신감 대신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진은 결심한 듯 노트북을 켰다. 낡은 화면이 켜지며 반쯤 깨진 키보드 위에 불빛이 떨어졌다. 그녀는 은행 계좌를 열었다. 송금 내역, 거래 기록, 모든 흐름을 다시 확인했다. 수백 줄의 숫자들이 화면을 메웠다. 그중 몇 개의 계좌는 낯설었다. 최도현 계좌이체 12억 5천만 원.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화면 위에 표시된 거래 날짜는 바로 그날이었다. 그녀가 나연에게 송금했던 날과 정확히 같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진은 한 줄 한 줄을 확대하며 거래 경로를 추적했다. 그 계좌의 출처는 익숙했다. 남편 도연의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 계좌였다.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가 나를 팔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밤늦게 서진은 회사 근처로 향했다. 도연은 여전히 퇴근하지 않은 듯 불이 켜진 사무실에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도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당신, 내 돈 손댔지? 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추측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계좌이체 내역, 송금일자, 수취인 정보. 그 모든 게 도연의 이름으로 향해 있었다.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확인이었어. 당신이 투자한 곳이 의심스러워서 돈이 흘러가는 걸 추적하려고 한 거야. 그럼 왜 내 허락도 없이? 그건 우리 돈이었으니까. 아니, 내 돈이었어.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문제야, 서진. 당신은 항상 그랬어. 우리가 함께한 모든 걸 당신 것으로 만들었잖아. 그럼 그래서 나를 속였어? 속인 게 아니라 정리한 거야. 당신이 무너질 줄은 몰랐지.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이 이걸 알고도 그냥 놔뒀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일?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그게 지나간 일이야? 당신 인생이 무너진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이야.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뒤로 물러섰다. 그래. 이제야 알겠네. 당신은 나를 지켜준 적이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좋아. 그럼 나도 당신처럼 해볼게. 이제부터는 나 혼자 정리할 거야. 서진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 끝 유리창에 그녀의 뒷모습이 비쳤다. 한때 성공을 상징하던 여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래, 나를 무너뜨린 사람은 나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끝은 내가 정할 거야.
반지하로 돌아온 그녀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 안에는 과거의 모든 거래 내역과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도연의 이름을 동그라미 쳤다. 그리고 옆에 한 단어를 썼다. 정리.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모든 건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다시 쓸 수는 있어.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새 폴더를 만들었다. 폴더 이름은 시작.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문서를 만들었다. 계획 1단계 남편의 흔적 찾기. 그녀의 손끝이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밤이 깊었다. 윤서진은 반지하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불빛만이 방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고 그녀의 눈은 피곤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동안 그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은행 기록, 법인 등기부, 투자 명세서. 그녀는 나영과 도연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는 문서를 찾기 위해 모든 자료를 뒤졌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사람처럼 한 줄 한 줄을 확대하며 읽었다. 그리고 드디어 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세움 디벨롭먼트 초기 투자자 명단. 그 안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최도연 재무자문. 서진의 손끝이 멈췄다. 이게 뭐야, 도연이? 그녀는 즉시 경찰서에 문의했다. 담당 수사관은 피로한 얼굴로 말했다. 남편분 이름이요? 네, 그쪽도 이 사건 관련인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관련인이라니요? 피해자가 아니라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숨이 막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그럼 그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정확한 건 아직 조사 중입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 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들이 교차했다. 나영과 도연이 함께 웃던 모습, 도연이 아무 말 없이 컴퓨터를 닫던 그날 밤,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모든 순간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결국 나만 몰랐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머리를 질끈 묶고 밖으로 나갔다. 손에는 오래된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도연이 집에서 몰래 숨겨둔 거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복사해 경찰과 언론에 동시에 보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전에 직접 확인해야 했다. 진짜 배신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건지를. 그녀는 도연의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다. 도연이 출근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서 그를 기다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유리창 밖의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삐 움직였다. 도연이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야기 좀 하자. 도연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 시간에 여긴 왜? 너한테 물을 게 있어서.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세움 디벨롭먼트 초기 명단이 떠 있었다. 여기 내 이름이 있어. 재무자문으로 등록돼 있더라.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오해야. 오해? 이건 공식 서류야. 내가 거기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 누가 대신 올렸겠어? 나연이 한 짓이야. 내 이름을 이용했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무너질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서진,
넌 그때 이미 내 말을 믿지 않았잖아. 그래도 진실을 말했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넌 알잖아, 서진. 난 언제나 내 그림자였어. 너는 성공했고 난 늘 그 밑에서 숫자만 계산했지. 한 번쯤은 나도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고 싶었어. 그녀의 눈이 크게 떴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은 완벽했어. 하지만 그 완벽함이 나를 질식시켰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나를 팔았어? 난 단지 균형을 맞췄을 뿐이야. 그게 배신이야. 배신? 당신이 먼저 나를 버렸잖아.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 안에 있는 기록, 언론에 보내면 내 인생은 끝나. 도연은 비웃듯 말했다. 그럼 보내.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이름도 들어있을걸?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말이야? 나연의 자금, 처음 연결한 게 누구였는지 기억해? 너야, 서진. 처음 송금 명세서엔 내 서명이 있어. 그건 내가 시켰잖아. 증거는 없지. 그의 말에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USB를 손에 쥐었다. 그래, 증거는 없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진실을 찾아낼 거야. 도연은 피식 웃었다. 그 진실이 널 구할까? 아니, 나를 구하진 못하겠지. 하지만 널 무너뜨릴 순 있어. 그녀의 말에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카페 안엔 정적이 흘렀다. 창밖의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리며 점점 세졌다. 그날 밤 서진은 경찰서 근처의 오피스텔에 들렀다. 그곳엔 나연이 쓰던 서류들이 압수되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담당 형사의 허락을 받고 문서 일부를 열람했다. 서류 더미 속에서 한 장의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다. 투자금 관리 책임자 윤서진.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문서의 하단엔 분명 자신의 서명이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다. 서명, 도장, 날짜까지 모두 진짜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한참을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변해 있었다. 그래,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게임이지.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럼 나도 규칙을 바꿔야겠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반사되며 깜빡였다. 그녀는 우산을 접고 비를 맞으며 걸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나를 속인 사람들 모두 내 손으로 끝내줄게. 비 내리는 도심 속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녀가 잃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들의 신뢰와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걸 되찾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비가 멎은 이른 새벽, 도심의 거리는 아직 축축한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윤서진은 검은 코트를 걸친 채 천천히 걸었다. 손에는 노트북과 USB가 들어있는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지난 며칠간의 혼란은 사라지고 눈빛엔 냉정한 결의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비어 있었고 라디오에서 낮은 음악이 흘렀다. 자리에 앉자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나연 자금 이동 기록이라는 폴더가 떠 있었다. 그녀는 USB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계좌와 송금 내역이 연결된 도표가 있었다.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던 그녀의 손가락이 어느 지점에서 멈췄다. 페이퍼 컴퍼니 프라임 코어 홀딩스 등록자 최도연. 서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이게 전부 연결돼 있었던 거구나. 그녀는 재빨리 기록을 복사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남았다. 나연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오래된 연락처를 검색했다. 김나연. 삭제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오후 3시 만나. 내가 찾는 걸 가지고 있어.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오후가 되자 서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강변 근처의 카페였다. 햇빛이 유리창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다. 조금 뒤 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전과 다르게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다. 오랜만이네, 서진 씨. 그래, 오랜만이야. 그동안 편했어? 나연은 짧게 웃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이 나오는 거 보니 아직 멀쩡하네. 너라면 이해할 줄 알았어. 우리 같은 쪽이잖아. 같은 쪽? 나연이 고개를 기울였다. 당신은 이용당했고 난 이용한 쪽이지. 그게 같다고 생각해? 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이용당했다고 생각해? 아니, 너도 도연한테 이용당했어. 나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서진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여기 내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이 있어. 근데 마지막 수취인은 너도 나도 아니야. 도연이야. 거짓말. 직접 봐. 내가 만든 거래망의 종착지가 어딘지. 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계좌 흐름이 표시되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줄에 적혀 있는 이름은 분명히 최도연. 이게 말도 안 돼.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야. 넌 그 사람의 도구였을 뿐이야. 나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둘 다 속았다는 거네. 그래서 나 널 부른 거야.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둘 다 무너질 순 없잖아. 도연을 끝내야 해. 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증거는 충분해? 그의 회사 내부 회계 기록이 남아있어. 그걸 확보하면 끝이야. 위험할 수도 있겠네. 이제 위험은 내 일상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적이었던 두 여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도연의 회사 앞 주차장에 도착했다. 나연은 차량 안에서 대기 중이었다. 서진은 남편의 사무실 층으로 향했다. 보안문 비밀번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고요했고 컴퓨터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녀는 USB를 꽂고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수많은 거래 내역이 쏟아졌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밀 계좌 해외 이체 금액 28억 원.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결국 이 돈이었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도연이 들어왔다. 서진은 순간적으로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이제야 보이네. 당신이 얼마나 잘 숨겼는지. 또 감정극이야? 이젠 질렸어. 난 당신이 그렇게 쉽게 끝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끝이라니, 서진. 이건 단순한 거래야. 누가 이기든 결국 누군가 잃게 되어 있어.
그래, 하지만 이번엔 내가 잃지 않아. 도연이 다가오자 서진은 한 걸음 물러났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찾고 있는 게 이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내 사무실 컴퓨터를 건드릴 줄은 알고 있었지. 그럼 일부러 덫을 놓은 거야? 덫이라기보단 확인이지. 내가 아직도 감정을 앞세우는지 아니면 냉정하게 이길 준비가 됐는지. 서진은 침묵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서진, 넌 결국 나랑 같아.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 그게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 넌 달라. 넌 돈으로 사람을 움직였고, 난 돈 때문에 사람을 잃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이제 내가 잃은 걸 되찾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이 대화 다 녹음되고 있어.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뭐? 이제 끝이야, 도연. 내가 나한테 한 짓 세상에 보여줄 거야.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도연은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책상 위의 모니터에는 복사 중이던 파일의 잔상이 남아 있었다. 데이터 전송 완료. 건물 밖으로 나온 서진은 나연에게 USB를 건넸다. 이걸로 충분할 거야. 이제 경찰과 언론 둘 다 움직일 거야.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내가 원하는 복수가 될까? 아니, 아직은 아니야. 진짜 복수는 그가 무너지는 걸 내가 보는 거야.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다. 멀리서 새벽 첫 기차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판이 바뀌었어. 밤은 길었고 도시는 고요했다. 윤서진은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귓가에 들릴 때마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신뢰, 배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너져 내린 자존심. 이제 모든 게 끝나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다. 주머니에는 녹음이 저장된 휴대폰과 도연의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다. 오늘 밤 모든 걸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다. 카페는 한산했다. 밤 10시가 넘어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직원에게 부탁해 자리를 하나 비워두었다. 커피잔 2개, 물컵 하나. 창가에는 희미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걸어왔다. 이제야 날 만나주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오늘은 당신이 날 찾아올 거라 생각했어.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찾아온 게 아니라 마무리하러 온 거야.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알겠지?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내 데이터를 모를 리가 있겠어?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겠네. 그녀의 말에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둘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도연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넌 여전히 냉정하네. 마치 이 모든 게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일이지.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일. 되찾는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하지만 적어도 내가 무너진 이유만큼은 바로잡을 수 있겠지.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도연은 잠시 웃었다. 넌 여전히 이기적이야, 서진. 이기적? 그래, 그게 나야. 하지만 적어도 난 남의 인생을 팔진 않았어.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세상은 남의 것을 팔아야 내 걸 지키는 구조야. 그래서 당신은 나를 팔았지.
그건 선택이었어. 누군가는 버려져야 했어.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된 거고, 그래. 그는 피곤한 듯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가방에서 또 하나의 USB를 꺼냈다. 이건 내 사무실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이야. 해외 계좌, 불법 송금, 그리고 위조된 투자 문서. 당신이 서류를 조작했더라. 도연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지. 무너졌다고 생각했겠지만 난 그때부터 다시 기록을 시작했어. 그럼 이젠 나를 경찰에 넘기겠다는 거야? 그 전에 내 입으로 인정해. 뭘? 나를 이용했단 걸?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눈앞의 여자가 더 이상 예전의 서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정이 아닌 확신이 있었다. 그래, 인정해. 난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고 싶었어. 너무 완벽했으니까. 내가 내 곁에서 늘 조연이었던 그 삶이 지겨웠어. 그의 말은 서늘하게 흘렀다. 그래서 날 파괴했어? 내가 그걸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넌 스스로 무너졌어. 나는 단지 그 과정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지. 서진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제 당신 차례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형사님, 지금 말씀드린 사람이 여기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이제 끝이라고 했잖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설마 녹음까지. 네, 전부 녹음됐어.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도연은 허탈한 표정으로 웃었다. 결국 당신이 이겼네. 이긴 게 아니야. 당신이 시작한 게임을 내가 끝냈을 뿐이야. 그녀의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뭐가? 지금도 당신이 미워지질 않아.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난 아직도 내가 행복하길 바래. 그의 말은 마지막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눈을 돌렸다. 그건 이제 내 몫이 아니야. 카페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다. 도연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갈 의지가 없어 보였다. 형사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자 서진은 남은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창밖에 비가 먹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빗물 자국이 남은 유리를 닦았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네. 그녀는 USB를 손에 쥐고 카페를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편안했다. 거리 끝으로 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처음으로 짧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떴다. 불법 해외 자금 유출 사건, 내부 관계자 체포, 피의자 최도연 혐의 전면 시인. TV 화면 속 자막이 흐르는 동안 서진은 작은 원룸에 앉아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윤서진 강연 요청서. 그녀는 펜을 들어 서명했다. 이제 내 인생은 다시 시작이야. 바깥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한때 자신을 짓누르던 도시의 공기가 이제는 새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낮게 말했다.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 반전은 다시 일어설 때 시작되는 거야.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윤서진은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들이마신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비가 멈춘 거리 위로 햇빛이 비쳤고
그 빛이 반지하 창문을 넘어 그녀의 방 안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계약서, 그리고 다 마신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모니터에는 강연 일정 확정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떠 있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다. 며칠이 지났다. 뉴스에서는 연일 도연 사건이 보도됐다. 전직 회계사, 해외 불법 자금 유출 혐의로 구속. 공범 김나연 구속 후 진술 확보.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서진은 더 이상 그 뉴스에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도로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움직였다. 책상 옆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들어 있었다. 부동산 계약서, 신문 인터뷰, 그리고 도연과 함께 찍었던 사진 몇 장.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결혼 초 낡은 전셋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서로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웃고 있었다. 그때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다.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접어 상자에 다시 넣었다.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서진은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문장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모든 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세우는 건 내 몫이다. 그녀는 펜으로 그 문장 아래에 줄을 그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로 한 줄을 적었다. 나는 끝났던 여자가 아니다. 다시 시작한 사람이다. 펜 끝이 멈추자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평온이 번졌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차를 타고 강연 장소로 향했다. 행사는 대학 강당에서 열리고 있었다.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경제적 몰락 이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 강연자 윤서진.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잡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겨줬다. 오늘의 연사는 한때 30억 자산가였지만 모든 걸 잃은 뒤 다시 일어선 윤서진 씨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다. 그녀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조명이 눈앞을 비추자 순간 눈이 부셨지만 곧 시야가 선명해졌다. 그녀는 청중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계속 말했다. 돈, 신뢰, 그리고 제 자신까지 잃었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처음으로 진짜 나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다면 그건 진짜 실패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을 지우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진짜 자산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학생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서진은 무대 뒤에서 홀로 앉았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붉은 빛이 강당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물들였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났네, 도연.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안녕에 가까웠다. 오랜 시간 쌓였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마지막 남은 도연의 파일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지통 위로 떨어뜨렸다. 이젠 필요 없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노을빛이 길 위에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거리에는 따뜻한 음악이 흘렀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길가의 빵집 유리창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다시 살아있어. 그녀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운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다음 주 2번째 강연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답장을 짧게 보냈다. 네, 갑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첫 별이 하나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것을 바라봤다. 이제 과거는 멀리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가벼웠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무너졌던 여자가 다시 일어섰다. 이게 내 진짜 반전이야. 그녀의 뒷모습이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곳엔 오직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 한순간에 무너졌던 인생. 하지만 그녀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자신을 잃지 않으면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었던 사람이 모든 걸 무너뜨렸을 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반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